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그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80편이 되었는데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마다 관심 있는 피드백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이 저의 힘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하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부터 우리 79편부터 WDF, 그 중에서도 KMDF라고 하는 드라이버 개발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래전부터 밀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개발을 할 때, 특히 커널 레벨의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는 WDM보다는 KMDF 형식으로 개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예가 어떤 예라고 하셨습니까? WDM 드라이버로 개발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개발한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노가다를 심각한 노가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WDM으로 개발하기보다는 KMDF로 개발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이 KMDF 드라이버 모델은 이제 어쨌든 MS가 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도 항상 이 KMDF 드라이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API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와 MFC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PI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분들은 MFC를 비교적 빨리 접근을 하셔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가 있는데 MFC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API가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API는 WDM, MFC는 WDF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 게 적절한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은 WDF, KMDF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0편 KMDF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WDF 드라이버, 우리 KMDF 드라이버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의 그 코드 안에 그 여러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들 중에서 사실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와 관련된 이벤트 콜백 함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벤트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 보이죠? 이 이벤트 콜백 함수가 사실 제일 많은 체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 이벤트 콜백 함수가 가장 많은 CPU 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벤트 콜백 함수 작성법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이벤트 콜백 함수가 관련된 이 프레임워크 오브젝트 발음이 어렵네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성 방법, 속성이나 구성 설정을 어떻게 해서 생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초간단한 KMDF 드라이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이름은 여기 오브젝트 핸들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죠. 오브젝트 핸들, 요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WDF 드라이버, WDF 디바이스, WDF 파일 오브젝트, WDF 큐 어때요? 공통점이 있죠. 항상 앞에 WDF라는 말이 이렇게 따라오죠. 그죠? WDF 이런 말이 앞에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WDF 어쩌고 그쵸? 그것이 이제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의미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시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살펴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디폴트 부모, 자, 디폴트 페어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KMDF든 UMDF든 간에 이 WDF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는 항상 부모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그래서 디폴트 페런트,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부모가 지정이 되는데 그 기본 부모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우리 부모와 자식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그 자식도 원래부터 없었던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 부모가 사라지면 그 부모 밑에 있던 자식들도 원래는 없었던 거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종속적인 관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는 WDF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의 부모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WDF 드라이버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부모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WDF 디바이스는 어떨까요? WDF 디바이스. 자, WDF 디바이스라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는 부모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드라이버 오브젝트가 부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드라이버 오브젝트는 자, 여기는 요 앞에 있는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의미예요. WDF 드라이버가 바로 디바이스, WDF 디바이스의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드라이버가 부모고 그 부모의 자식으로 디바이스가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종류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KMDF 드라이버나 UMDF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가 되실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종류가 많다, 그리고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지정할 수 있다. 디폴트 부모 또는 내가 특별한 부모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퀘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우리가 WDM에서 말하는 IRP와 유사한 거죠. IRP. 여러분들 IRP 기억나시죠? IRP. 이 IRP하고 유사한 개념을 우리는 WDF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WDF 리퀘스트. 자, 이 WDF 리퀘스트는 부모가 누구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자, 만약에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경우, 자,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오는 경우에는 부모가 없답니다. none. 특별히 부모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 드라이버 코드 안에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WDF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들었다라면 만든 장본인이 바로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 오브젝트가 부모가 될 수 있다. 자, 드라이버 오브젝트라는 건 결국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WDF 드라이버로 명시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WDF 드라이버가 가장 큰 부모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열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볼 때는 누가 부모인지 한 번쯤은 살펴보고, 그리고 WDF 드라이버, WDF 오브젝트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의 용도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차차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많은 WDF 프레임 오브젝트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애들만 제가 추려봤어요. 의미 있는 애들을 추려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본 겁니다. 어때요? 가장 큰 부모로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로 WDF 드라이버라는 게 있죠. WDF 드라이버. 이게 부모다라고 하면 보통 이 부모 자식으로서 WDF 리퀘스트가 있을 수 있고, WDF 스트링, WDF 스핀락, WDF 웨이트락, 또 WDF 디바이스, WDF 메모리, 이런 애들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로서 꼭 기억하실 건 디폴트라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바꾸는 조치를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된다면 디폴트로서 부모는 WDF 드라이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WDF 디바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WDF 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본인은 WDF 드라이버의 자식이지만, 그렇죠?
본인은 WDF 드라이버의 자식이지만 여러 디바이스, 여러 객체들의 부모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WDF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는 다시 여러 자식들을 가집니다. WDF 파일 오브젝트, WDF Q, WDF IO 타겟, WDF USB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USB 디바이스는 USB 인터페이스를 자식으로 가지고 USB 인터페이스는 USB 파이프를 자식으로 가지는 이런 식의 어떤 하이라키 계층도를 그릴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디폴트이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이 뭐가 장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뭘 배웠죠? WDF 프레임, 우리가 프레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 프레임 오브젝트의 종류들이 어떤 식으로 하이라키 구성을 가지는지, 계층적으로 부모 자식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쓰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다뤄야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다룰 때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할 거는 생성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돼요. 생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 앞에서 우리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 여러 가지를 배웠었죠. 드라이브 오브젝트, 디바이스 오브젝트, 리퀘스트, 큐 등등등등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자, 이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좀 있는데, 그 예외 사항을 빼고 예외 사항을 뺀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순서는 다음 여기서 보시는 거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예외가 좀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컨피그레이션, 즉 컨피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컨피그라는 게 있습니다. WDF 우리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들 때 컨피그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구성 설정 컨피그, 또 하나는 어트리뷰트라는, 우리가 속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얼핏 보면 비슷한데 어트리뷰트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내용들은 다른 여러 가지 WDF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의 종류가 만약에 드라이브 오브젝트다, 또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다, 이렇게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에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데는 사용되지 않고 그 종류에만 사용되는 설정, 우리는 그것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데, 보통 컨피그는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적이라는 말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없게 되면 디폴트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돼요. 디폴트.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것은 디폴트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컨피그레이션은 있어야 되고, 어트리뷰트는 없다면 디폴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구성 설정을 할 때 이런 구조체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럭처 WDF XXX config. 자, 여기서 XXX라는 이름을 볼까요? 이 XXX라는 이름이 바로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보시면, 자, WDF request, WDF string, WDF spinlock, WDF waitlock, WDF driver, 그쵸? 자, 여기 이제 드라이버도 이름이고, 리퀘스트도 이름이고, 스트링도 이름이에요. 이렇게 실제 요 이름 부분을 제가 XXX로 표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이버 오브젝트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WDF 드라이버, 그죠? 드라이버, 그 다음에 config 이렇게 되겠죠. WDF 드라이버 config. 만약 디바이스 오브젝트다 그러면 WDF 디바이스 config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XX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컨피그를 잡고 싶다. 그러면 먼저 스트럭처를 선택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를 선택을 해서 그 스트럭처의 주소를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매크로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자, 매크로 함수 잘 보세요. 매크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이름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wdf xx config까지 똑같죠. config까지 똑같고 구조체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뒤에다가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해서 ini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이건 매크로다, 아래 거는 구조체다, 이거는 매크로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밑에 건 구조체고 위에 건 매크로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구조체를 가지고 이 구조체의 내용을 뭐 적절히 채우기도 하고 또는 구조체의 주소를 어찌됐건 여기 있는 매크로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체가 초기화가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도 보세요. 자, 대부분의 공통 오브젝트들의 공통 속성이다 보니까 어트리뷰트는 이런 식으로 wdf 오브젝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가. 그렇죠? 앞에서 보신 xxx에 없죠. xxx란 말이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wdf 오브젝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구조체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구조체의 내용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구조체의 내용을 초기화할 때 쓰는 매크로가 바로 wdf 오브젝트 어트리뷰트 언더바 ini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어때요? 금방 익히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config를 작성하고 어트리뷰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config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그 wdf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 이름을 가지고 구조체를 먼저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조체를 선택을 하고 그 구조체를 매쿨에다 넣어가지고 초기화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어트리뷰트 구조체를 정의하고 이 구조체를 잡아서 그것을 요 매크로에다가 넣어서 초기화시키고.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피그레이션과 어트리뷰트 이 구조체 두 개가 다 적당하게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성할 때는 자, 어떤 함수를 썼는지 보세요. wdf xxx create. 자, 마찬가지로 요 xxx에 들어가는 내용은 드라이버, 디바이스, 리퀘스트, IO 리퀘스트, 타이머, DPC, 인터럽트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그 대표 이름들이 이곳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작성하는 법을 익힌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들은 다루는 방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구조체, 하나는 뭘 만들었죠? config, 또 하나는 attribute. 이 두 가지 구조체를 만들어서 어떤 함수? wdf xx create 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만들어진다.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어디를 배웠냐면, 이렇게 우리 wdf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는 내부적으로 바인드 테이블을 참조하게 된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인드 테이블에 들어있는 주소가 이렇게 쫓아가서 그곳에 실제 바디가 들어있는데, 그 바디가 들어있는 드라이버는 바로 wdf xxx.sys라는 이름으로, 이 xxx는 뭐였습니까? 버전이었죠. 버전.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wdf의 버전에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이제 실제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df 버전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올라가 있고 그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어때요? 그래서 이거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두 가지 구조체, config 구조체, attribute 구조체를 만들어서 메소드에다 쏙 넣으면 된다 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가지 어트리뷰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속성 중에서 이벤트 클린업 콜백이라는 것과 이벤트 디스트로이 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이벤트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건 콜백 함수를 나타낼 때 쓰는 이제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 이름을 볼 때 EVT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콜백 함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콜백 함수를 등록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속성 필드인데, 자, 클린업과 디스트로이 차이가 나오죠. 자, 보세요. 디스트로이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오브젝트가 실제로 삭제가 된 이후에 호출이 되는 콜백이고, 클린업은 삭제를 하는 과정 중에 호출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오브젝트가 이제 삭제가 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오브젝트가 이제 삭제가 될 때, 그럴 때 삭제가 되려는 그 찰나에 요청이 왔을 때 호출되는 게 클린업인 거고, 삭제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삭제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호출되는 게 destro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렇게 삭제가 완전히 됐을 때와 삭제 요청이 왔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콜백 함수가 두 가지가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는 이 오브젝트가 제거될 때, 삭제될 때 호출될 필요가 있어. 그런 분들은 요 이벤트 콜백 함수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것은 속성에 들어가 있죠. 속성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 디바이스들, 요 오브젝트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WDF 프레임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두 가지 이벤트를 다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콜백 두 개를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ecution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데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execution 레벨이라는 거는 이 이벤트 함수, 위에 있는 이 이벤트 함수가 호출될 당시에 CPU IRQ 레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IRQ 레벨을 최대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이 값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호출되기를 바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패시브라는 말을 쓰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이벤트 함수는 패시브 레벨에서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여기를 만약 디스패치 레벨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디스패치 레벨 알죠? 디스패치 레벨이 몇입니까? 값이 2번이죠? 만약 디스패치 레벨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최대값이니까 이럴 때는 이벤트 콜백 함수는 0번 패시브 또는 1번 APC 2번 디스패치 레벨 어디서 호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2번을 넘지 않는 것만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 함수가 어떤 IRQ 레벨에서 호출되기를 원하는지를 지정하는 게 execution 레벨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벤트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ynchronization scope. 자, 이거는 이제 락 사용하는 동기화 내지는 직렬화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 이벤트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 이 이벤트 콜백 함수를 나름대로 시리얼라이즈, 그러니까 직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필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동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 A라는 함수와 B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 다 내가 만든 함수예요. 그런데 A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 도중에 B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함수의 호출 관계를 직렬화시키는 겁니다. 즉 두 가지 함수, 이 호출 함수, 이 이벤트 함수가 같이 호출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직렬화시켜서 먼저 A가 먼저 실행이 됐으면 그 끝나고 나야 B가 호출되는 식으로 이렇게 직렬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싱크로나이제이션 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이제 동기화 내지는 직렬화 시간대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어런트 오브젝트, 부모가 되겠죠? 보통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부모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디폴트로 부모가 사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부모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를 바꾸치기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타입 인포. 자, 요게 이제 우리가 WDM에서는 마치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디바이스 익스텐션 기억나십니까? 디바이스 익스텐션과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되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마다 자신들의 특별한 프라이빗 메모리를 가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죠.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개발을 할 때 이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 안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컨텍스트 타입 인포라고 하는 필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속성 필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만약에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오브젝트가 존재할 때 프레임 오브젝트의 컨텍스트 아래 보이시죠? 이 컨텍스트는 내가 원하는 메모리,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잡힌 그런 컨텍스트가 되는 거고, 이 컨텍스트는 항상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프레임 오브젝트에 부모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계로 이제 평상시에 존재하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모가 원래 자식을 낳고 있었는데 부모가 없어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프레임 오브젝트 같이 삭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 관계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앞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식이 삭제가 될 때 앞에서 보셨던 요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 콜백 함수들이 적당하게 등록이 됐다면 호출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다룰 때 컨피그레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컨피그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매크로가 존재한다는 뜻도 되는데, 자, 보세요. 먼저 WDF 드라이버 크리에이트, 여기 이름을 보세요. 드라이버라고 적혀 있죠.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WDF 드라이버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WDF IOQ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WDF DPC, WDF 워크 아이템, 자, WDF 타이머, WDF 인터럽트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때요? 다 가운데 이름들이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오른쪽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함수 이름을 create라고 했죠. create, 그렇죠? create. 자, 이렇습니다. 이것이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프레임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쓰는 함수와 같이 쌍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매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DF 드라이버, 그죠? config init. 자, WDF IOQ config init. 특별히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또 하나의 매크로가 있어요. 디폴트 Q라는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 거고, DPC는 어떻습니까? WDF DPC config init. 워크 아이템은 WDF 워크 아이템 config init. 타이머는 어떻습니까? WDF 타이머 config init. 이런 식으로 어때요? 매크로 이름을 외우기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이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값만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코딩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짓는 장명 규칙이 있기 때문에 코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onfig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config를 여러분들이 config를 만들어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크리에이트 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거는, 자,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들 때 config 없이 생성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config가 없이 생성하는 것들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이 config 매크로 쓰지 않고 생성하는 건 첫 번째, device 오브젝트, 그 다음에 request 오브젝트, IO 타겟, 메모리, 웨이트 락, 스핀 락, 이런 것들은 config가 없이 이제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사용하는 요 메소드, config라는 이름은 동일하지만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config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앞에 보셨던 여기 있는 함수들은 어때요? config가 사용이 되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IOQ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Q 메소드 옆에 파라미터일 때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에 여기다 config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 config를 잡은 구조체의 주소가 들어갈 수 있지만 방금 보셨던 여기 있는 것들은 config 구조체가 사용되지 않는 애들이니까 예외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용하는 예시가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간단해 보이진 않는다고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WDF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WDF 프레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딸려오는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이게 컨텍스트가 되죠? 그리고 이게 프레임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대충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어디 있습니까? 요게 메소드죠? 보이세요? 요거 WDF xxx create 보이시죠? 여기서 만드는 거니까 메소드죠. 이때 뭐하고 뭐가 파라미터로 들어갔습니까? config attribute, 그죠? config attribute 들어갔죠? 뭐가 얻어지는 거죠? 요게 얻어지는 겁니다. WDF 오브젝트가. 자, 어때요? 안 어렵죠?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얻어지는 거죠. 자, 각각의 config와 attribute는 어떻게 초기화했습니까? 구조체를. 첫 번째 config는
config 메소드 여기 자 config라고 하는 자 매크로 함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트리뷰트라는 매크로를 가지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들을 초기화 시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억할 거는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니까 컨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컨텍스트를 기록할 때는 이 어트리뷰트 구조체, 이 어트리뷰트 구조체 안에 어트리뷰트 구조체 안에 이 컨텍스트에 대한 설정을 기억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앞에 잠깐 볼까요? 바로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자 이 앞에는 컨텍스트 타입 인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채워줘서 준비를 해야만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매크로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D4 오브젝트 어트리뷰트 해놓고 set context typ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매크로입니다. 자, 이 매크로 함수를 쓰시게 되는 거고, 이때 문법은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부분은 구조체의 주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으로 메모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타입을 주면 돼요. 이렇게 my context. 자 여기 보세요. my context는 바로 이 구조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조체의 타입을 my context 이렇게 준 거예요. my context. 자 여기 스트럭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스트럭처예요. 여기를 스트럭처 my context 구조체로 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시고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위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구조체를 반드시 정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 구조체는 unsigned long으로 되어 있고 DW my item이라는 필드 하나를 가진다. 아, 이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요 안에가 내용이. 그쵸? 자, 그리고 구조체 정의가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런 매크로 함수를 또 하나 씁니다. WDF declare context type with name. 자, 이름을 가지고 뭔가 정의를 하겠다. 자, 이 my context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my context는 get my context라는 함수에 의해서 접근하는 걸로 하자. 자 보세요. 여기는 my context 구조체 필드 여기 주소를 내가 얻어오고 싶을 때는 어떤 함수를 쓴다고요? get my context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get my context. 자 보세요. get my context.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는 게 보통 쌍이 되겠죠. 그쵸? 이게 두 개를 적어준 상태에서 비로소 여기 있는 것처럼 컨텍스트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자 어때요? 자 이렇게 WDF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WDF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요 컨텍스트 주소, 요 주소를 접근하고 싶어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자 get my context라는 매크로 함수를 썼죠. 똑같은 이름을. 이 함수 이름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자 바로 여기서 지정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get my context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처럼 쓰시면, 함수를 쓰시면 얘가 리턴하는 리턴 값이 어디가 된다고요? 여기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context를 받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면 그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 내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접근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어트리뷰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공통사항이라고 했죠.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들이 가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오늘은 이제 WDM 드라이버 중에 가장 간단한 드라이버를 보고 이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하는 KMDF 드라이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어때요? WDM 드라이버 작성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신다고요? 너무나 옛날에 봤던 예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굉장히 간단한 예제입니다. 어때요? 첫 번째, include 문장에서 wdm.header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함수 두 개를 정의했습니다. 언노드와 그리고 드라이버 엔트리. 자 드라이버 엔트리에서는 어떻게 언노드를 등록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등록했죠. 그래서 드라이버의 오브젝트의 드라이버 언노드에다가 요 콜백 주소를 등록하고 석세스 리턴하면, 이러면 끝나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 간단한 WDM 드라이버가 올라갈 때 딱 드라이버 엔트리 호출되고, 다시 메모리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되죠? 언노드 호출되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유로운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간단한 드라이버 코드가 이 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드라이버를 더 이상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없었죠.
WDM 드라이버 당시에는. 자, 이렇게 간단한 드라이버를 KMDF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단한 KMDF 드라이버 코드가 되는데요. 동작은 앞에서 보셨던 WDM 드라이버와 동일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드라이버가 올라갈 때,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호출되는 그런 콜백 함수만 가지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간단한 드라이버 예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더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초간단한 예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드라이버 코드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점점 코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WDM 드라이버가 훨씬 더 많은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고요, 기억하시고 이 드라이버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나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WDM.header만 포함했다면 KMDF 드라이버는 이렇게 NTDK.header와 WDF.header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언로드, 하나는 드라이버 엔트리. 자, 언로드 함수, 물론 파라미터가 달라요. 자, 보세요. WDM에서는 파라미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로드 함수가 p 드라이브 오브젝트, 그렇죠? 드라이브 오브젝트의 포인터였죠. 그런데 KMDF, WDF에서는 WDF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객체, 핸들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아, 이게 결국은 핸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핸들. 이게 사실은 핸들이에요. 핸들. 그래서 WDF 드라이버라는 핸들을 그냥 그대로 리턴 받아서 이걸 가지고 파라미터로 받아 쓴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 오브젝트 엔트리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엔트리에 시작할 때 파라미터를 보세요. 어때요? 자, 여기하고 보세요. 어때요? WDM으로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든 WDF로 작성할 때든 다 똑같죠? 그러니까 KMDF 드라이버나 WDM 드라이버나 드라이버 엔트리 코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 결국 같은 거구나. 외곽에서 볼 때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동일한데, 자, 문제는 WDF, 즉 KMDF 드라이버는 WDM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직접 이렇게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대로, 자,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WDF 드라이버 create라는 메소드를 썼죠. 자, 이럴 때, 자, 파라미터로 config 들어갔죠. 그 다음에 attribute가 들어가죠. 그런데 attribute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디폴트가 적용된다 그랬었죠. 만약에 attribute를 쓰지 않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WDF no object attribute라는 말을 주면 디폴트 설정을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config를 썼습니다. 그쵸? 그리고 드라이브 오브젝트하고 레지스트리 패스는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약속이니까, 이 함수에서는 약속이니까 그대로 넣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config만 설정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바로 WDF 드라이버라는 핸들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석세스 리턴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config라고 하는 요 구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볼까요? 자, config 구성을 할 때는, 자, 어때요? 먼저 WDF 드라이버 config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하고, 구조체를 초기화 시켰죠. WDF 드라이버 config init이라는 매크로를 써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은 특별한 콜백을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콜백 없이 쓰겠다는 얘기죠. 이벤트 콜백을 등록하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위에 건 도와주는 매크로 함수이기 때문에 매크로 함수는 이제 초기화를 할 때 필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번한다면 이렇게 필드를 선택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config에 이제 드라이버 init 플래그라는 게 있고 이벤트 드라이버 언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제가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init 플래그와 이벤트 드라이버 언로드 두 개를 설정을 하는데, 자, 이벤트 드라이버 언로드는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호출될 콜백 함수의 주소가 되고, 바로 이 주소가 어떤 주소하고 똑같습니까? 이 주소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주소가 바로 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아, WDM에서는 이렇게 직접 드라이버 오브젝트에다가 드라이버 언로드라는 필드에다가 콜백 주소를 넣어줬다면, KMDF 구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 config, 이 드라이버 오브젝트는 config가 되겠죠. 왜냐면 attribute를 쓸 수 있는 속성이 아니죠. 이런 속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개별 속성이니까, 그래서 구성 설정이니까 config에다가
이제 언로드 이벤트 콜백에는 내가 준비한 요 콜백 함수를 등록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생성을 하겠다는 거죠. 아,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는구나.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WF 드라이버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다른 객체들의 부모는 되지만 본인 스스로는 부모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드라이버는 그냥 드라이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내가 어떤 하드웨어 장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 그럼 내려가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를 꽂아서 발견돼서 올라가는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가 없어도 올라가는 드라이버, 하드웨어가 없어도 내려오는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주시냐면 이 플래그 값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WDF 드라이버 init non PNP 드라이버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 주셔야만 드라이버를 올렸다 내렸다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올렸다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가 없으면 드라이버를 내렸다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살펴보셨고요. 요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가져와서 예제를 먼저 보면서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예제가 되겠죠. 자, 먼저 WDM 드라이버 예제입니다. 그래서 my driver unload drive entry, 간단하죠? 이 프로젝트가 바로 first WDM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KMDF 드라이버는 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 예제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드라이버 언로드 할 때 호출되는 이벤트 콜백 함수, 특별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드라이버 엔트리에서는 자,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WDF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WDF 드라이버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고요. 이때 config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어트리뷰트는 현재 특별히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no object attribute라는 상수 값을 썼습니다. 자, config 값을 줄 때는 먼저 이렇게 적당하게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매크로를 써서, 그리고 변경하고 싶은 필드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원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로드는 이때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가 원할 때 올라가고 원할 때 내려오는 형태의 그런 드라이버를 우리는 non-PNP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non-PNP 드라이버 형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말을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하셔야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엔트리는 이렇게 호출이 되고,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는 이제 드라이버 언로드가 호출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제는 앞에서 보셨던 이 예제와 하는 일이 똑같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언로드라고 적혀 있는 거죠. 언로드 언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일이 동일한 같은 일을 하는 드라이버인데, WDM은 이렇게 작성하고 WDF는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같이 빌드를 해서 가상 머신으로 옮겨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가상 머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을 보면 이 프로젝트 폴더에는 잡 폴더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잡 폴더에는 이렇게 앞선 예제에서 계속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배치 파일들이 있었죠. create 서비스, delete 서비스, start 서비스, stop 서비스, 이 네 가지 배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빌드한 이 두 개 프로젝트, first kmdf.sys와 first wdm.sys 두 개의 드라이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WDM 드라이버를 제가 올렸다가 내려보고, 그리고 KMDF 드라이버도 올렸다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DM 드라이버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reate 서비스, 그 다음에 first WDM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WDM 드라이버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겠죠. 자, 서비스 생성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reate 서비스, 이번에는 first KMD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MDF. 자, KMDF 서비스를 만들어라. 두 가지 다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자, WDM부터 올려보도록 할까요? first
first WDM. 자, 그러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러닝이 되었다.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똑같은 요령으로 이번에는 KMDF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KMDF. 자, 마찬가지로 러닝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잘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려보겠습니다. stop 서비스. 자, first WDM. 자, 드라이버가 stop 되었다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stop 서비스 first KMDF. 드라이버가 stop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서비스 생성 흔적을 지우고 싶으면,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delete 서비스, 그 다음에 first WDM 하면, 자, 서비스가 생성되었던 게 제거되었다. 그렇죠? 드라이브 이미 내려간 상태입니다. 서비스 자체를 제거할 때 delete 서비스 first KMDF 이렇게 쓰시면 마찬가지로 KMDF 서비스도 제거가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할 때 올렸다 내렸다 하는 WDM 드라이버 그리고 KMDF 드라이버 작성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KMDF 드라이버를, 가장 간단한 KMDF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게 될 WDF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프레임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레임 오브젝트를 다룰 때 공통상으로 사용되는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설정인 컨피그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맛을 간단하게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론을 또 배워가면서 이제 조금씩 KMDF 드라이버에 살을 붙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